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탐탐 정보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새해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올해 첫 메시지로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거든요. 솔직히 저희도 이번 신년의 내용을 보면서 요즘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AI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했는데요. 이제 자동차도 단순히 잘 굴러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똑똑해야 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이번 신년회가 열린 배경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5일에 2026년 현대차그룹 신년회가 열렸는데요. 올해 신년회는 조금 특별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딱딱한 연설 형식이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의 좌담회 형식으로 구성됐거든요.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서 장재훈 부회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 등 주요 경영진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사전에 녹화된 신년회 영상이 이메일 등을 통해 전 세계 임직원들에게 공유됐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좌담회 형식으로 신년회를 진행한 것 자체가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소통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의 일방적인 연설보다는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더 와닿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자동차 산업 환경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각 기업들이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고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 여러 변수들이 겹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정의선 회장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의선 회장이 강조한 핵심 메시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 새해 메시지에서 크게 5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 관점의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체질 개선입니다. 두 번째는 본질을 꿰뚫는 명확한 상황인식과 민첩한 의사결정이고요. 세 번째는 공급 생태계 동반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 확대입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과감한 협력으로 생태계 확장이고요. 다섯 번째는 산업과 제품의 새로운 기준 선도입니다. 먼저 체질 개선에 대해서 정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어려워지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때 우리를 지켜줄 가장 큰 버팀목은 바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되는 체질 개선이라고요. 특히 우리 제품에는 고객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제품의 기획이나 개발 과정에서 타협은 없었는지, 우리가 자부하는 품질에 대해 고객 앞에 떳떳한지, 이런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개선해 나간다면 현대차그룹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요즘 소비자들은 과거와 다르게 정보도 많고 눈도 높아졌잖아요. 단순히 브랜드만 보고 차를 사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 회장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강조했습니다. 리더들은 숫자와 자료만 보는데 머물지 말고 모니터 앞을 벗어나 현장을 방문하고 사람을 통해 상황의 본질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꽤 의미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일수록 보고서와 숫자에 의존하게 되기 쉬운데 그것만으로는 현장의 진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정 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르고 명확한 의사소통,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민첩한 의사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보고는 자기 생각과 결론이 담겨야 하며 적시적소에 빠르게 공유되어야 한다고요. 그동안 익숙했던 틀과 형식에 머무르기보다 이 일이 정말 고객과 회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질문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 회장은 공급 생태계와의 상생도 강조했는데요. 체질 개선을 통해 현대차그룹이 단단해진다고 해도 내부의 힘만으로는 고객의 기대를 넘는 제품이 완성될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공급 생태계 동반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 건데요. 요즘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관계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 상생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신년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바로 AI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AI의 발전으로 글로벌 제조업이 급격한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는데요.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과감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자동차 시장만 보더라도 제품의 핵심 경쟁력이 AI 능력에 의해 판가름 나는 시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이미 수백조 원 단위의 투자로 이 영역에서 우위를 선점해온 데 비해 우리가 확보한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자기 진단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나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AI와 소프트웨어 역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제품의 설계와 제조에 있어서만큼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더 큰 미래를 보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과감한 협력으로 생태계를 넓혀 나간다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지컬 AI 분야 경쟁력 확보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피지컬 AI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로봇이나 자동차처럼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작동하는 AI를 말하는데요.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뛰어난 제조 역량과 AI 기술을 결합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솔직히 이 전략은 현명한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소프트웨어에서는 뒤처질 수 있어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영역에서는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 상당히 무거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려하던 위기 요인들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변화 속에서 산업과 제품의 새로운 기준을 선도해야 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회장은 정주영 창업회장의 말씀도 인용했는데요.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실패일 수 없다는 지론을 강조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을 움직여온 가장 강력한 힘은 어떠한 시련도 끝까지 도전하는 정신에 있다고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신년회에서는 각 계열사 CEO들의 발언도 주목할 만했는데요.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는 위기를 극복하며 더 강해지는 조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유연한 글로벌 생산 전략과 공급망 재구성을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내연기관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 라인업과 지역별 고객 맞춤형 제품 전략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요즘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자동차 업계에 큰 변수가 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장 경쟁력, 브랜드 신뢰도, 품질 등 현대차 고유의 강점들을 바탕으로 주요 모델 출시와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 유럽 및 신흥시장에서의 위상 강화 등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올해 6% 이상 성장을 목표로 매우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는데요. 과감한 도전을 통해 위기 상황을 지속 성장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 올해의 벤을 수상한 PVO를 중심으로 PBV,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지속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PBV는 목적 기반 차량이라고 해서 배달이나 물류 등 특정 용도에 맞춰 만든 차량을 말합니다. 또 텔루라이드, 셀토스 등 볼륨 신차의 성공적 런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의 신규 판매법인 설립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은 SDV 전환의 주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DV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핵심 기능을 제어하는 차세대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인터페이스 설계를 표준화하고 오픈소스 생태계에 참여해서
글로벌 SDV 표준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와 로보틱스 핵심 부품 사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현대모비스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점점 전자제품화되고 있으니까요. 올해 현대차그룹 연구개발본부장에 취임한 만프레드 하러 사장은 SDV 페이스카를 통해 계획대로 양산 체계 구축과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확보한 기술 역량을 차세대 모델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차그룹은 고객 안정과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SDV와 자율주행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계획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한국 내 중장기 투자 계획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정 회장은 단순히 외형을 키우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고 답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기존 사업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고 동시에 미래를 얼마나 차분하게 준비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이 투자가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미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125조라는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제대로 된 곳에 쓰인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다시 한번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부문별 변화 속도의 차이를 언급하며 이 격차를 줄이는 게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변화의 속도를 조직 전체로 확산하는 데 리더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지 않고 빨리 수면 위로 올려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문화가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기업일수록 문제를 숨기거나 늦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커지거든요. 솔직하게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조직이 훨씬 건강해질 것입니다. 루크 동커볼케 사장도 도전을 두려워 말고 우리의 꿈을 실현할 기회로 봐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리셋하고 변화를 만들고 혁신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정의선 회장은 좌담회를 마무리하며 인상적인 말을 남겼는데요. 가장 확실한 것이 미래의 불확실성이고 가장 불확실한 것이 미래의 확실성이다. 결국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결국엔 한 팀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팀, 우리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힘이 나고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고객들 덕분에 더 열정이 생기고 함께 잘해야겠다는 감정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현대차그룹의 2026년 신년의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현대차그룹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테슬라나 중국 기업들의 추격도 거세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의선 회장이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면서도 현대차그룹만의 강점인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2030년까지 125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도 예정되어 있으니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전해지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